반갑습니다. 자, 지금 자리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힘드시죠? 잠깐 일어났다 허리도 좀 푸시고. 네. 자, 그러면 과학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제 그만 보시고요. 저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많이 설명들 들으셨을 텐데요. 통합과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과목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과학의 기반 위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과목을 한 30% 정도 넣고 30% 정도의 난이도로 만든 책이 통합과학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융합과학이랑은 좀 달라졌어요. 융합과학보다는 약간 쉬워졌습니다. 약간 쉬워졌는데 문제는 융합과학 자체가 워낙 어려운 교과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교과가 쉬워졌다는 아니고요.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신경 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실 텐데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원과목과 한 30%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통합과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앞에 보시면요. 통합과학과 원과목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과목과 통합과학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정도를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원과목들과 연결되어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좀 봐주세요. 왼쪽은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오른쪽 문제는 작년, 재작년,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봤던 문제입니다. 자, 왼쪽 문제 보시면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를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플래시 메모리.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계시거나 열쇠고리에 달려있거나 USB입니다. 네, USB인데요.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CD 이게 정보 저장 장치에 대한 문제인데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 그냥 대강 보셔도 되게 비슷해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원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1학년 때 배우는 부분이 분명히 수능에도 거의 똑같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강남구뿐 아니라 서초, 송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저런 모양으로 냅니다. 저런 모양이라 함은 수능 문제처럼 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에도 그냥 교과서 보고 프린트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도 풀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3, 6, 9월에 보는 모의평가들 있죠. 그런 모의평가 문제도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좀 시험이 어려우면 수능 원과목, 심한 학교는 2과목까지도 준비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 2과목까지 준비시켰던 학교가 지금 앞에 보시는 학교예요.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실 건데요. 다음은 이제 휘문고등학교 1학년 화학인데 이 화학 문제 역시 왼쪽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잠깐 기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조금 풀어져 있는 때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이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까지 모두 연습을 해야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처음엔 시행착오도 거치고 했어요. 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제를 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중에 다 찾아보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특 다 이런 부분들에 들어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고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지만 1학년 때 아이들이 내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하는데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 내신 시험이 뭐와 비슷하다? 수능과 비슷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잘했던 친구들은 원 과목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시겠어요? 4번의 내신 시험이 수능 리허설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과학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를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책을 딱 2번 펴볼 건데 지금 한 번 펴볼게요. 7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1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자마자 간단한 테스트 보고 수업하고 수업 끝나기 15분 전에 리뷰 테스트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통합과학을 13주 동안 겨울방학 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71페이지를 왜 필요하고 말씀드렸냐면요. 맨 아래에 보면 화살표하고 학습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맨 아랫줄에 보면 과학 탐구 실험에서 뒤에 10글자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작성해보기. 아이들이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지필고사로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평가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학원에서 무슨 거창한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매일 5분, 10분씩 포트폴리오 주제를 한두 개씩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는 수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줄 쳐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학학습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 동안 통합과학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마음 급해서 다 했는데 원과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고 일단 통합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 교과서는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는 1학기 7주 해서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입니다. 원과목에 대한 선행이라든지 뭐 학습 이런 부분들은 여름방학부터 생각하거나 그 다음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에 대한 부분, 통합과학을 준비해라 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가장 한가한 지금 실제로 지금 아이들 눈빛 보면 뭔가 이렇게 일렁일렁하고 들썩들썩하고 이러지 않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저는 거의 뭐 애들을 막 이렇게 어깨를 눌러가지고 앉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분명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막 몸은 들썩이고 있어요, 신나가지고. 그래서 니네 고등학생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너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아니요. 앉아는 있어요, 착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눈빛은 이글거리고요, 몸은 막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데요, 아이들이 가장 들떠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수능을 보기 전까지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 스스로가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책을 펴보실 건데요.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꼭 읽어보라 하시고 아이들의 꿈을 찾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아이들 물론 시험 끝나고요. 시간 동안 좀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 앞으로 있을 깊은 생각 과학학원 설명회에서 저희 수업이 정말 자세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는 어떤 건지, 저의 평상시 모습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생각 과학학원 정원이었습니다.